그게 정말이십니까? 나비아 씨, 이제 드디어 결혼하시는 거라 이거죠? 네, 저 6개월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랑 결혼하시는 거죠? 나비아 씨처럼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또 힘도 센 부인을 얻는 남자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꼭 남 얘기하듯 하시네요. 제가 갑자기 결혼을 누구랑 하겠어요? 홍 선생님이죠? 네? 저요? 아니 왜 제가 나비아 씨랑 결혼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촌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이렇게 부케를 받았지 뭐예요. 6개월 안에 결혼 못하면 평생 시집 못 간다잖아요. 이렇게 된 거 빨리 결혼해버리자고요. 나비아 씨, 정말 이기적인 분이군요. 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 나비아 씨랑 결혼한다고 했냐고요? 왜 제가 나비아 씨랑 결혼을 하냐고요? 어머, 홍 선생님,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저 싫다는 남자한테 매달릴 만큼 자존심 없는 여자는 아니라고요. 아니, 저기 나비아 씨, 저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빨리 수업이나 하죠. 학습 목표부터 보여주세요. 저기 나비아 씨, 제가 실수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를 푸시는 게 어떨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여자 맘을 몰라요. 정말 실망이네요. 어떻게 하면 화를 푸시겠습니까? 됐어요. 여기 목캔디 있으니까 드시고 수업이나 하세요. 목캔디도 안 까주시고 정말 화나셨나 보네요. 저도 화나면 무서운 여자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이나 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내의 체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전문적 가치와 지식에 기초하여 개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비아 씨,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의 단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화 풀리셨군요. 풀리긴요. 수업은 수업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뿐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 단계별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가운데 초기 단계는 접수, 사정, 목표 설정 및 계약이 포함되는데요. 먼저 접수에서는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의 욕구가 기관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정은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의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 해석, 의미 부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제를 규정하여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사정은 전 원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사정 도구에는 어떤 게 있었죠? 가계도와 생태도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을 빼먹으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간 단계는 개입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는 평가와 종결이 포함되는데요. 평가는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목표 달성 정도, 그리고 이를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도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종결은 나비아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결은 원조 관계의 해제를 위한 체계적 절차로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계획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사회복지 실천 분야 가운데 가족복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제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족은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가장 기본적인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게 가족이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나비아 씨는 모든 가족의 개념이 동일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기본적인 집단이고 보편적인 사회제도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족의 개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관계에서 출발하는 가족은 애정과 공동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가족 성원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것 말고 뭘 기대한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란 가까운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친밀감이나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가족이 항상 생물학적인 관계에만 기초하여 성립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양자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대의 많은 문명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주민은 가족 상황과 외부인을 구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족의 정의도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우선 가족은 자녀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애정의 유대로 연결된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에는 여성의 영구불변한 역할, 즉 양육, 결합, 재생산 역할에 의해 가족이 규정된다는 신념을 전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인간 양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 체계라는 거죠. 가족이 단순히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 체계라니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런가요? 또 다른 정의는 가족을 특정한 사회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철학적, 그리고 이념적 구성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 내부에서 인간 관계를 조직하고 고려한다는 방식으로 인식을 한 건데요. 더불어 가족을 개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며 자녀 양육을 하는 단위로서 국가에 의해 형성된 영역으로 본 겁니다. 즉 가족은 사랑과 친밀의 범주로 개념화된 영역이라는 거죠. 아휴,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좀 쉬운 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말해 가족은 보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회 변동과 함께 의도적인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는 실체라는 겁니다. 어머, 쉽게 설명해 달라니까 더 어려운 말로 하시면 어떡해요? 전 아무래도 가족의 사전적 정의만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럼 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알려드리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가족은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이룬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고 이익관계를 초월한 애정적인 혈연 집단,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제 집단,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 집단,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대해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